오늘도 22장의 곡즉전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곡즉전 하면 왕즉직하고 와즉영하며 패즉신하고 소즉득하며 다즉혹이라. 휘어지면 온전할 수 있고 굽으면 고다질 수 있고 움푹 패이면 채워지게 되고 낡으면 새로워지게 되고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당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휘어지면 온전할 수 있고 라는 말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굽으면 고다질 수 있고 라는 요 말은 어떻게 굽은 것이 고다질 수 있을까? 구부러진 것이, 휘어진 것이 어떻게 고다질 수 있을까? 이 문장을 중심으로 제가 요번 시간 좀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변하고 물질주의 중심으로 세상이 이제 돌아가고 또 물질주의가 돌아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많은 나를 중심으로 한 욕망의 세상이 이제 도래가 돼서 부부가 살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부부 중에서도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주머니를 차고 여자는 여자대로 주머니를 차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의 문제는 참 오묘한 것이라서 참 어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재산을 즉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고 참 세상은 천태만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을 버는 사람이든 벌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모양, 즉 허영에 쌓여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에 휩싸여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그 자신들과 즉 오직하면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뭐 인간이 아니다. 자기들은 종자가 다르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이 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얼마나 위험한 얘기고 스스로가 바보임을 증명하는 말인데도 사람들은 그 허영기에 즉 남들에게 잘 보이고 있어 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흔한 얘기로 명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은 물건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격 떨어지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격 떨어지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격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즉 그것은 나만을 위하는 개인주의의 팽배함이 또 물질 중심으로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태,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절마당에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것을 또 오는 사람들마다 때때의 그 어떤 그 가정에 그 있던 일들을 이런 것들을 좀 훔쳐보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 이제 참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성씨가 한씨인데 말하자면 아주 사람이 강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어떻게 이제 그 토건업 중심의 중장비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날은 마당에서 이제 내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차가 한 대가 들어와요. 그게 좀 막 아침 예불을 마친 시간이고 해서 이거 지금 웬 손님이신가 하고 봤더니 한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사장을 맞이하면서 우리 집 강아지는 뭐 좀 산속에서 키우는 강아지라서 사람만 보면 좋아해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대롱인데 대롱 이 녀석은 집에 도둑놈이 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컹컹거리고 혼자서 좋아서. 이 녀석이 이제 우리 대롱이 얘기도 오래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녀석은 4월달 중순부터는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이제 11월달이 되면 풀어주죠. 왜냐하면 그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거 천방지축이거든요. 그냥 지가 좋으면 막 배추 마시고 막 무 마시고 뭐 상관없이 막 뛰어가면은 우리 강아지가 대롱이가 지나간 그 뒷자리는 그냥 뭐 배추 한 폭에 팍팍 그냥 뒷발에 채가지고 뽑혀서 나가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남의 농사에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이제 묶어놨으니 묶어놓은 놈이 참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막 혼자서 날뛰고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한 사장하고 이제 대롱이하고 한참 놀다가 이제 방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어떤 일 무슨 바람으로 오셨어 했더니 그분이 가까운 데 밑에 그 양로원과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자신이 재물을 퍼서 그분들에게 말하자면 봉사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잠깐 시간이 나서 왔다고 그러면서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그 함께 사는 배우자한테 한 40년 이상 산 배우자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 말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좀 스님하고 상의 좀 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집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그 전부터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장이 이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니까 이거는 뭐 참 어찌 보면 청천벽력 아니에요? 그렇게 40년 이상을 살던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좀 내가 이혼을 해서 당신한테 이자료를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아들들을 좀 자유스럽게 해줘야 되겠다. 그 이유는 딱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알고 왔더니.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건 한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네. 네, 그랬어요. 당신이 재물을 많이 배워서 100억, 200억 재산을 모았다고 한들 내 가정이 편치 않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재물로 인해서 아들들이 말하자면 소외되고 또 부인도 커가는 아들들을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부인의 엄마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 한 사장은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그렇게 썩 공부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좀 재산이 있으니까 돈이 좀 벌어는 있으니까
외국 유학도 시키고 또 유학하고 와서는 또 결혼도 시키고 이제 손자 손녀도 낳고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딱 이거 마땅한 자신이 그 큰아들이 뭔가 소질 뭔가 그 사업가라든가 아니면 교육자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뭔가 자신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이 40이 되도록 이 아들은 잘하는 게 뭔가를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야, 너 놀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건물 그 관리 겸 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근근히 월급이나 주면서 말하자면 이제 큰 아들은 그렇게 이제 참 어디든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본인이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좋아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또 그런 것마저도 그냥 노는 것 막연하게 사업하면 돈 벌겠지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라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판단을 내려서 너는 아버지 건물 관리나 하고 그냥 근근히 아빠가 월급을 줄 테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이제 그 살아가는 처지가 되고 작은 아들은 그림에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만화를 그린다든가 사파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재질이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분야의 대학을 나와서 이제 조그만 공방을 차려서 자기가 독립을 해서 그래도 근근히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하고 그렇게 작은 아들은 생활하고 있죠. 물론 작은 아들도 유학도 보냈죠. 뭐 돈이 있다 그러면 자식들 교육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제1순위로 투자하잖아요.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빵빵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그냥 뭐 여기저기 유명한 대학교도 기웃기웃거리고 어찌되었든 작은 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택해서 그 직종의 일을 하면서 그래도 지 밥값은 하고 살면서 가정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자식들의 엄마 우리 한 회장의 부인의 입장을 보면 이거 큰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이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말이야 번들을 하죠. 왜? 돈을 자기가 벌어보지도 크게 못하고 큰 어떤 사업의 뜻도 없는 놈이 남들이 들은 말로서는 금방 사업을 하면 돈 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누누이 하니까 이 엄마가 괴로운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백만장자 거부인데 이거 이 아들한테 이거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엄마의 그 애틋한 그 모성애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들고 나온 것이 말하자면 당신하고 이혼합시다. 이혼해서 당신이 이혼하면 재산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아들 좀 줘서 내가 좀 큰아들 좀 날개 좀 피게 해줘야 되겠다. 뜻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봤길래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내 돈이 들어가든 내 돈이 나오든 다 내 자식들이 쓸 돈이고 내 마누라가 쓸 돈인데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오.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 짜잔하고 좀스럽게 그냥 그 돈에 대해서 얼마니 얘기하지 말고 요번 기회 잘 됐어. 아주 그냥 푹 그냥 뭐 금액적으로 말하면 10억이든 20억이든 과감하게 그냥 던져버리시오. 왜? 부인이 이혼을 요구를 할 때에는 어느 만큼의 그 재산에 대한 말하자면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요즘에 변호사 한 번 가서 상담만 해도 쫙 빼면은 얼마만큼의 청구할 수 있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배팅을 더 하라 했어요. 더 줘라. 아들이 갖다 버리든 마누라가 갖다 버리든 단
이혼은 하지 말아라. 왜? 서로 상대가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 이혼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있으니까 또 한 회장이 찾아왔어요. 말하자면 이제 풀기가 죽어서 왔어요. 풀기가 죽어서. 정말 자기 생각에는 자기 자신의 그 지닌 재산을 잘라서 아들을 주는 것인데도 아깝지 않겠어요? 어찌 되었든 내가 한 충고를 듣고서 자신도 그냥 과감하게 그냥 예를 들어 10억 청구하는데 20억 줄 정도로 그냥 과감하게 빼뜨리게 줬답니다. 그리고 부인은 큰아들하고 살기로. 그 뭐 말하자면 이제 뭐 혼자 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거쪽에 살면서 아들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 이렇게 갖다 돈 벌려고 일부러 뭐 그랬겠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본인이 사업 수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한 5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5년 세월이. 5년 세월이 흘러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부인이 살망살망 한회장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반찬을 좀 해다 준다. 뭐 물론 이제 가정부가 있어서 살림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한회장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큰아들 사업은 잘 돼 가냐고. 그랬더니 잘 돼 간다고 처음에 그러더래요. 시침 뚝 떼고. 그런데 이미 그때는 큰아들이 돈을 다 없애버리고 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이제 또 엄마가 이제 왜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가야 돈이 있고 아버지와 같이 가야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부인도 뭐 5, 6년 전에 이혼하자고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은 면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재산을 큰아들 사업자금이라고 크게 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도 그 돈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거의 죽어서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도움받을 때는 또 아버지뿐이 없고 신랑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랑살랑 집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한회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부인도 말하자면 우리말 알랑방어 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드러나는 거죠. 큰아들의 실상이. 큰아들이 돈을 갖다가 버리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아주머니의 그 형제간들 말하자면 처남이라든가 뭐 이런 그 처가 쪽의 식구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줄 때는 확실하게 줘라. 찌지부지하게 쓰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가 부인한테도 그냥 과감하게 말하자면 이제 돈을 나눠줬는데 어찌되었건 세월이 한 5, 6년 흘러가니까 우선 아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아들이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랑살랑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인이 이제 잠도 자고 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부인은 편하게 집으로 모셔라. 모시고 아들은 지가 잘못한 것을 고하고 되면은 아들 고통 덜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이란 모르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이
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니냐. 자식의 일이니 자식의 부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아들도 역시 옛날처럼 아빠 그 건물 관리나 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세상은 어찌되었건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아들은 다시 한 5년 6년 지나서 다시 아버지 건물 관리로 들어오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아들 한번 기 한번 펴주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엄마도 슬며시 들어와서 그냥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회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잘 못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라도 잘 살라고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는 것이지 누가 잘 못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들의 부부들의 관계의 사이는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느끼는 부부의 관계와는 다르죠. 그래도 정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60대 부부들에는. 그러나 지금 젊은 애들은 어떤 이익의 관계에서는 칼처럼 잘라버리잖아요. 기회를 안 줍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이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성질이나 인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의 세대는 물질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칼처럼 자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 회장의 입장에서는 더 잘 된 거죠. 그동안에 돈을 줘서 몇 년의 시간도 줬고 했는데 아들도 별로 그냥 뭐 돈만 흩쳐버리고 온 거죠. 부인은 부인대로 아들에게 좀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야 좀 너희 아버지처럼 좀 광빨나게 한번 살아보자. 응? 너희들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돈을 밀어줬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세상살이는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금강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얘기죠. 본 바닥이 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잘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자그마한 도움을 준 사람이 그것이 세월이 가서 상대방의 어떤 은혜에 입은 마음에 의해서 또 어려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회장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신이 그 복지센터나 또 양로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후원을 많이 해요. 그분은. 왜냐하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고 가겠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도 이제 따라다니고 나중에 뭐 아들보다는 그래도 신랑이 더 편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한 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한 번의 생각, 만약에 그 부인이 이혼하자고 할 때에 이혼을 하고 덜컥 서로 도장을 찍었다면 지금의 생활처럼 그렇게 매끄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은 나무가 산 송장을 죽이는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죽은 나무가 산 송장을 죽이는 거예요. 즉 죽은 나무인 도장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도장이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함부로 죽은 나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만법이 공하다고 했습니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들락거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다 이 얘기죠. 공이라고 해서 없다라고 해서 것이 안 됩니다. 무가
유가 들고 나고 들고 나도 그 자리는 항상 비어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 말을 제대로 자신이 남에게 들어서 아는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지 공에 대한 말씀을 진솔하게 파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휘어주면 온전할 수 있고 굽으면 고다질 수가 있는데 굽으면 구부러진 것이 고다질 수가 있다. 부인이 이혼하자고 해서 또 내 아들 사업자라도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로 이혼을 요구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딱 잘라버렸으면 끝나는 거죠. 돈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한 회장은 자신이 재산을 더 많이 주면서도 부인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자식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 구분 자세가 결국에는 5년 지나 6년 지나 7년 차에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대로 고다지잖아요. 그것이 굽은 것이 펴지는 고다진 생활이 아니겠어요? 왜? 다시 흩어졌다가 구부러진 형상으로 서로 살다가 다시 또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한 회장 중심으로 또 부인도 아들 집에가 살다가 살못이 와서 꼽살에 끼고 들어와서 이제는 또 다시 또 한 회장하고 살게 되고 아들도 역시 사업 안에 말의 소리 이제 잭소리도 못하는 거죠. 왜? 한 번 기회를 줬으니까. 물론 한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아버지인 한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구분 상태까지도 다 정리를 해서 똑바로 세월이 지나가니까 똑바로 곧게 펴지는 그 가정이 누가 이제 뭐 부인도 다시 이혼하자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또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죠. 또 아들도 역시 아버지가 거금을 들여서 사업하라고 해서 그냥 과감하게 밀어줬는데도 그 돈 다 흩쳐버리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또 사업자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 어떻게 돼? 건물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는 일 그거 천직으로 알고 살아야죠. 사람은 다 마다마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른다는 것은 담기는 것 자체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왕즉직에 대해서 즉 곡즉전하고 왕즉직하다 하는 휘어지면 온전할 수 있고 굽으면 고다질 수 있다. 굽어야 될 시기에 굽어지지 않는다면은 펴지지 않는 거죠. 굽은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돈은 드러내지 않고 박다는 말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공을 인정받고 뽐내지 않으면서도 오래간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흠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